1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간밤에 미국 증시를 확인하셨던 분들은 오전 9시 장 열리는 시간이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 선방하고 있는데요. 좀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보면 될까요? 어저께 아무래도 이미 미국 선물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 미선물이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질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의 좀 준비가 좀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이제 나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긴축과 관련된 우려는 충분히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시장은 이미 이제 제가 어제도 무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첫 번째 금리 인상 3월에 단행될 거고 올해 4번 금리 인상 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상 더 긴축의 속도를 올리려면 3월에 이를테면 뭐 0.5%포인트 한 방에 그냥 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횟수를 6번까지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악재인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우리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리는 패턴을 보면은 사실상 금리를 너무 빠르게 소위 말해서 긴축을 너무 빠르게 했다가 경제가 회복되는 걸 이제 좀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과오를 범했던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어쨌든 뭐 올해 서너 번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도 주가는 좀 많이 빠졌지만 뭐 새로운 악재가 불거져서 지수가 조정을 받은 건 아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뭐 미국장이 하락한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양대 지수가 다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랑은 분명히 좀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는 진짜 빠지는 종목들 낙폭도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맞아요. 하락 종목도 너무나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도 물론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개별 종목들의 이제 낙폭 자체가 어제 그제 이미 충분히 이제 선조정을 조금 받았다 보니까 낙폭이 조금 어제 그제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이런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거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주가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밀렸던 업종들이 반등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기업인 블리자드를 이제 82조 원에 이제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왔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또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가격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게 아닌가. 셀트리온 분식회계가 여전히 지금 논란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안건으로 상장을 한다 그랬다가 네. 안건 상장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신라젠 상패 결정이 났고 물론 이제 어제 거래소에서는 상패 결정이 났지만 또 개선 기간을 이제 부여를 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이제 이의제기 기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상폐가 된 건 아니다. 뭐 그다음에 오셈 임플란트 이슈 뭐 이런 온갖 악재들이 다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그렇고 게임 기업들도 그렇고 분명히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 그저께 흐름과 오늘 흐름은 분명히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또 약간의 이제 수급 왜곡 요소가 분명히 좀 있죠. 지수 네. 편입과 관련된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수급 왜곡 이슈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청약 일정이 끝나고 나면 뭐 온 시장에 이제 자금을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수급 악재도 일정 부분 이제 해소가 되는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이 뭐 그야말로 뭐 턴어라운드가 한번 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변곡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정말 좀 힘드실 거예요.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이 이제 1040포인트 직전 고점 부근에서 코스닥 지수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930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낙폭이거든요. 110포인트가 넘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낙폭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자주 얘기하는 증시 격언 중에 정말 이제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 이렇게 날카롭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는 아주 강력한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뭐 고생하는 구간은 다 끝났고 이미 이제 어제 오후장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공포 구간 뭐 개인들의 툼에도 상당 부분 이제 좀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임박했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종목 교체할 거 빨리빨리 교체하고 시장이 살아났을 때
지수가 회복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좌에 빨리빨리 편입해 놓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변곡점이 진짜 오늘이길 바라면서 기존 성장주였던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반등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리아 서키트부터 리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 하락장 진짜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다 이랬는데 그렇죠. 이런 장세에서도 이 종목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TV 방송도 그렇고 무료 네. 방송 때도 그렇고 IT 업종,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매일 반복적으로 강조해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이거든요. 네. 이틀 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 반도체 기판 풍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딱히 표적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증설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내 이제 반도체 기판 특히 뭐 FCA, BGA 쪽도 그렇고 PCB라든지 패키지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쇼티지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 포함해서 어저께 제가 리뷰해드렸던 뭐 해성 DS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요. 그 외에 PCB 만드는 기업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월등하게 지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건 덜 올라왔건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반드시 기판 관련된 종목 한두 개는 편입을 좀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작년 하반기 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이랬던 것처럼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종목들 꼭 좀 주목을 해보시고 오늘도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이 결국 이제 기판 쪽의 종목 하나를 좀 갖고 왔으니까 네. 잠시 후에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께서는 올해는 이 포트 안에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 한 가지라도 꼭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리더스 한번 네. 살펴볼게요. 편입한 이후에 계속 횡보했는데 최근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이제 편입하고 나서 네. 손절가를 제가 8,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를 살짝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다가 지금 이제 아주 강하게 이번 주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바이오리더스가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서고 있죠. 제가 앞서 이제 시황에 대한 그 코멘트를 해드릴 때 결국 주가가 급락할 때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회복이 되어야 지수가 진짜 진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터졌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는데 별다른 뭐 아무 소식 없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렸죠.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1대1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거기에다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매드팩토 임상과 관련된 노이즈 막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완전히 주가가 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리더스 오늘도 지금 거의 뭐 지금 장중에 7% 가까이 지금 급반등을 하면서 8,000원 아래까지 밀렸던 애가 지금 12,300원, 400원까지 지금 주가가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고 난 이후부터 무너지지 않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를 맞았던 이제 매드팩토도 오늘 이제 드디어 거래가 조금 터지면서 제법 강하게 장중에 한 10% 가까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 지수가 급락할 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바닥이 잡히면 그때가 이제 진짜 바닥이다.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뭐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현금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NFT, 메타버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바텀 피싱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가격 매력이 생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리더스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왔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94,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고점에 물려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아니 도와드려야 될까요? 너무 이제 완전 최고점에서 이제 좀 물려버리셔가지고 네. 사실 이제
8만 원, 7만 원 요 정도가 어찌 보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9만 4천 원이면 딱 11월 중순에 이제 완전히 슈팅이 강하게 들어올 때 요때 매수를 딱 하셨다가 사자마자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우당탕하고 그냥 7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들어오다 보니까 손절 매도를 하시기가 정말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7만 원대 근처에서 계속 좀 버티고 있다가 요번에 또 조정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이미 손절 타이밍은 한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게임 종목들,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반등 시도가 이제 제법 좀 강하게 들어왔었다. 물론 지금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이 분명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이 가격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오이즈 홀딩스, 뭐 다날,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저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맥스도 오늘 장은 좀 흔들리고 있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양봉 유지하면서 5만 원 지지를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면 그때 좀 손절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 리바운드를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NFT 게임주 섹터들 저점 회복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맥스트를 매도하기보다는 좀 한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반등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도를 고민해보자라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요. LRG 넥스원입니다. 7만 2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사실 이제 이 방산주들이 최근에 연이은 이제 수주 소식 때문에 주가가 제법 좀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LIG 넥스원도 보시는 것처럼 5만 원대 머물러 있던 주가가 7만 5천 원대까지 한 번, 두 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여기서도 이제 11월 달에 아주 강하게 슈팅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눌림목 주고 최근에는 제법 우상향 패턴이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이번 주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차익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얻어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6만 원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 20% 정도 갖고 계셨으면 사실은 이제 8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익절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데 네. 비중 20% 지금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방산 종목의 비중을 좀 늘리는 건 뭐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비중만 좀 유지를 하시면서 요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워낙 올해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단기 관점이라면 7만 원 전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8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두시고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시간적인 좀 여유를 두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의 추가 매수보다는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홀딩해보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네. 아까 전에 기판 관련 네.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은 오늘 뭐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해성 DS라든지 네. 대덕전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저는 전부 다 매수 기회라고 보여져요. 오. 대덕전자도 오늘 좀 밀리고 있고 해성 DS도 오늘 뭐 한 1% 정도 좀 약세이기 때문에 다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오늘은 요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현재가 6,960원에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시황 전략 말씀드릴 때 이 반도체 깃반 쪽 업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수페타시스는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깃판, PCB, 특히 이제 MLB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가 보통 MLB라고 하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 야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MLB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특히는 이제 서버 쪽이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기판,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도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쪽 매출보다는 올해 이제 이 서버용이라든지 통신 장비용으로 들어가는 MLB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주가는 작년 11월 달부터 서서히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다가 연말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들어왔었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이제 이수 엑사보드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적자투성이었던 회사였거든요. 네. 매년 200억, 400억씩 적자가 나왔는데 드디어 이 회사 사업 중단을 결정했어요. 오.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그냥 적자가 나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안 좋은 거 빨리
털어내는 것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조조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안 좋은 건 빨리 털어내버리고 좋은 걸 키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이수 엑사보드는 이제 사업 중단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이 드디어 작년 하반기 때부터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자회사 때문에 매번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던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이제 끊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LB 업황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모든 악재들이 이제 다 반영된 상태에서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MLB 수주 모멘텀, 특히 이 MLB를 주로 이제 일본이나 국내 경쟁사들이 이제 많이 만들다가 사실 2018년, 2018년, 2019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체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웬만한 기업들은 사업 축소 내지는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사 수혜를 잇기 시작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신규 고객사들을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업황이 좋아지는 것까지 못 기다렸던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좀 작고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되고 난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실제로 작년에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 해외 고객사들로부터 MLB 신규 수주가 워낙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실적 가치성이 상당히 좀 높을 거다. 2022년에 영업이익이 예상이 최소한 6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겨우 이제 4,400억, 4,5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올해 기대되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까지 충분히 좀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강한 상승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21선 눌림목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96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6,3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께서 올해 포트 안에 기판 관련 종목은 한 가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판 종목들 중에서 가볍고 또 탄력적인 흐름 보일 만한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알찬 정보 받아가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